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소년 문화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진경이고요. 자, 15주차 1강 다문화 청소년 사이버 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 마지막 강의까지 예, 경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목차를 통해서 학습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문화 사회 개념입니다. 두 번째, 이민자 집단의 적응 전략 유형. 세 번째, 다문화 정책의 유형. 자, 이민자 통합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모델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주 배경 청소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주 배경 청소년 유형 네 가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다문화 청소년이 겪는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문화 사회 개념입니다. 자, 여러 사회의 모습 중 하나로서 여러 사회라는 것은 뭐 단일한 민족도 있고 이제 다문화를 형성한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울려서 사는 이제 그런 사회도 있고 또 우리처럼 우리 한국처럼 남북이 분단된 그런 이제 사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문화 사회라 하면 다문화 사회라는 것은 한 국가 내에 다양한 민족이나 인종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보시면은요, 다문화 사회 형성은 기본적으로 기존 사회에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 혹은 다른 인종이 유입되면서부터 이제 시발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이제 다른 종교나 가치관이 유입된 것만으로 다문화 사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포함되어야 될 게 반드시 어떤 가치관과 종교 그리고 다양한 그 문화적 요인들과 함께 사람이 와야 되는 거죠. 사람이 이민을 와서 어떤 형태로든 와서 우리나라에 살게 됐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다문화 사회의 요건을 이제 충족한다는 것, 단순하게 뭐 다른 이종 종교라든지 이 가치관의 유인만으로는 되지 않고 이주민을 반드시 이제 수반한 상태에서 다문화 사회가 형성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종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시발이 되기 때문에 다인종 사회 또 혹은 다문화 다인종 사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다문화 사회를 한 국가의 애국 이민자의 인구 비율로서 그 나라의 다문화 사회의 형성 수준을 이제 가늠해 볼 수가 있는 이제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전체 인구 대비 몇 퍼센트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를 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뭐 0.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다문화 사회라고 하기는 그렇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문화 사회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다문화 사회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서구 선진국들의 애국 이민자 인구 비율이 모두 5%를 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은 애국인 이주민 인구 비율이 5% 이상인 사회 또는 국가에 대해서 다문화 사회로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따라서 전체 인구 대비 5% 이상인 사회를 다문화 사회로 봤을 때 전 세계 인구가의 약 3.5%가 자, 이민자로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인구수로 따지면은 2억 7,200만 정 정도.
이제 누군가 이제 이민자, 이제 애국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민자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최소 1년 이상은 거주해야 되겠죠. 뭐 그건 이제 유엔에서 정한 기준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13% 내에, 프랑스 12%, 독일 18%, 캐나다는 22%, 3%, 미국은 이제 15% 정도. 굉장히 이제 비율이 예국 비율이 높기 때문에 캐나다, 미국, 뭐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은 이제 다문화 사회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나라에는 2020년 기준을 했을 경우 이제 4.1%가 이제 애국인이고 이제 애국인 수가 이제 21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4%, 4.1%, 4%가 넘고 5%는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로 이제 진입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0년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가 215만 명이라고 앞서 말씀드렸고, 전 국민의 이제 4.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215만 명 가운데서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이제 170만 정도 되고, 나머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한 20만 명 정도,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국적을 가지지 않는 사람 가운데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45만 명 정도, 결혼 이민자가 17만 3천여 명 정도, 유학생도 꽤 많죠. 14만 2천 명, 외국 국적 동포도 많습니다. 34만 5천 명, 기타 뭐 일시 취업이라든지 기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 이제 기타 인원 가운데서 뭐 이제 군인인 주한미군이라든지 이런 군인들은 여기 이제 여기 있는 외국인 주민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도별 추이를 보면은 이제 쭉 외국인 수가 증가 추이를 보이다가 2019년 기점으로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전년 대비 7만 명이 감소하는 그런 이제 그래프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외국인 주민 수가 감소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증가 추세는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또 우리 한류, 모든 우리 이제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여러 분야에서의 관심이 증가되면서 뭐 유학생도 많아지고 외국인 근로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외국인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민자 집단의 적응 전략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민자 집단이 자신의 문화 정체성의 유지에 대한 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 뭐 본국에서의 문화 정체성에 대해서 유지하는 태도가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한 주류 사회 접촉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한 이민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또 주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그런 정체성, 그런 것들도 잘 받아들이는 거,
잘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통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화는 자신의 문화 정체성에 대한 유지에 대한 태도가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주류사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주류사의 어떤 새로운 문화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민자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하고 이제 수용하는 자세가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을 때는 그걸 우리는 이제 동화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동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이제 애국 이민자가 자신의 문화 정세에 대한 유지 태도가 아주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이지만은 어, 주류 사회에 대해서는 불신을 하고 부정적이나 그러면은 이제 분리라고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분리되는 거. 이게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주류 사회에 대한 문화에 대한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분리가 되고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뭐 자신의 문화 정체성 유지한 태도도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주류 사회에 대한 접촉에 대한 태도도 부정적이라면 이제 주변화로 이제 주변인으로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통합이 잘 이루어지는 게 이민자가 와가지고 자신의 이제 정체성도 잘 유지를 하고 그리고 주류사에 대해서도 쉽게 이제 접촉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이 잘 이루어지는 게 적응을 잘 한다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문화 청소년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는데요. 이제 세 번째, 다문화 정책의 유형. 자, 이민자 통합 정책입니다. 첫 번째, 동아주의 모델이에요. 자, 한 국가 내에 공존하는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 중에서 주류 문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 자, 주류 문화라는 것은 어, 이제 우리 한국에 뭐 혼인을 해서 이제 기여를 하는 애국인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국인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는 이제 비주류 문화가 되고 우리 한국에 있는 뭐 그게 부인이 됐든 남편이 됐든 이제 한국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 문화가 이제 주류 문화가 되겠죠. 그래서 쉽게 뭐 우리 한국 문화에 이제 통합을 시키는 게 이제 동아주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더 보시겠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동일한 정체성 유지, 이 통일의 목적을 두고 동화 대상 집단이나 개인들이 주류 집단 문화와 가치관에 동일하게 변해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시행하는 흡수 통합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흡수 통합 방식이니까 여러분 뭐 별로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속 보이는 모델 세 가지가 여러 가지가 이제 함께 적용이 돼서 그렇게 이제 이민자 통합 정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동아주의 모델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이민자와 소수 집단의 구성원들은 동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간섭, 종교, 문화 등을 소멸하거나 상실해 가는 반면 자연적이거나 회피할 수 없는 일방적인 습득 과정을 통하여 주류 집단이 보유한 것들의 정체성과 유사성을 취득하게 됩니다. 동화의 형태로는 일반적으로 비주류에 대한 주류 문화의 주입의 강제와 강요적 방식이 적용되며 언어와 역사 등의 교육이 최선의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혼인 기하에서 우리나라에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언어 교육도 시키고 우리 역사 교육도 시키죠. 또 면접도 합니다. 면접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이해라든지 그런 언어 구사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혼인을 해서 기하를 시키는데 이런 것들이 다 동아주의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차별적 배제 모델입니다. 특정한 이주민에 대해서는 자국 국민에 준하는 공식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반면에 그 외의 이주민에게는 일시적 체류 자격만을 부여한 채 이들을 사회통합 대상에서 배제하고 각종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전략을 말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국가가 주류 사회가 그 비주류 사회인 즉 이주민이라든지 이민자 집단에 대해서 이제 선별적으로 어, 통합 정책을 쓰는 게 차별적 배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D 직종과 같은 특정 경제 영역에만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뭐 근로할 때 근로하면서 뭐 다양한 복지 혜택도 주고 뭐 시민권도 주고 선거권도 주면 좋은데 그냥 이제 노동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나머지 뭐 국적이라든지 시민권, 선거권, 피선거권 같은 것 같은 사회 정치적 영역에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유럽 국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민자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뭐 연수생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통해서 많이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또 일정 기간 지나면은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차별적 배제 모델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문화 정책의 유형 이제 세 번째 모델이 다문화주의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각 집단 간에 존재하는 문화적 이질성을 존중하며 이들의 다양한 언어, 문화, 종교, 민족 등을 보장해 줌으로써 사회 통합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말합니다. 뭐 착한 모델이라 할 수 있겠죠. 예, 이상적이고 착하고 이제 비주류 사회인 외국인 이민자 집단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종교라든지 태도, 가치관, 민족성을 늘 보장해 주는데 그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비주류 집단, 외국인 이민자 집단의 문화적, 사회적 차이의 잠재력과 정당성을 받아들이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소수 집단이 소수 집단을 했을 때는 이제 비주류 사회, 즉 외국인 이민자 집단이죠. 이런 집단이 자신의 특수성이나 정체성을 버리지 않더라도 주류 사회의 완전한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각 인종, 민족의 전통적 문화, 언어, 생활 습관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제 뭐 한국 사회 주류 사회죠. 우리 한 국가가 우리 한국으로 있을 때 우리 한국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 유지하기 위해 공적 원조를 하는 것과 더불어 공적인 원조, 뭐 공적인 원조를 했을 때 뭐 현금을 줄 수도 있고 뭐 또 집을 지어서 살게 해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원조라고 할 수 있겠죠. 한 것과 더불어 인종차별 금지,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를 도입하여 각 집단 내에 불만의 축적을 예방하고자 노력한다. 다문화주의 모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모델을 택하고 있냐? 뭐 앞서서 말한 그 차별적 배제 모델, 뭐 동아주의 모델, 다문화주의 모델, 뭐 이 세 가지 모델이 종합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통합적으로 뭐 하나의 모델을 방식을 기준을 하기보다는 모델이 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주 배경 청소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 배경 청소년이란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법,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2조 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이주 배경 청소년이라 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는 이러한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이런 이제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서 자,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한 이제 뭐 용어 정리도 되어 있고 이런 지원 시책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재단이 이제 설립되고 있습니다. 설립되어 있고 일명 이제 무지개 청소년 센터라 그러는데요. 자, 이 무지개 청소년 센터에서 또 다양한 이런 학습 지원, 그 다음에 상담 지원 등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또 지역별로는 다양한 뭐 다문화 청소년 뭐 단체나 기관 그리고 뭐 다문화 센터 자 이런 곳들에서 레인보우 스쿨이라 해가지고 우리 이제 이주 배경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주 배경 청소년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 배경 청소년 유형입니다. 먼저 다문화 청소년인데요.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2조 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자녀를 말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의 정의는 간단히 정리하자면은 대한민국 국적자 여기서는 이제 기하자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다음에 애국 국적자 간의 국제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우리는 다문화 청소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 가정인데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을 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로 이루어진 가정의 자녀를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사실 그렇지만은 외국인들이 가족을 동반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합법적으로 외국인들이 부부가 함께 와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중도 입국 청소년입니다. 2000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국제 결혼 재혼 가정의 증가에 따라 나타난 집단으로 결혼 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서 본국에서 자녀를 데려온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제 결혼 가정의 자녀 중 여기서 뭐 국제 결혼 가정의 자녀라 했을 때 뭐 재혼한 게 아니겠죠. 본래 이제 외국인과 결혼하여 이제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뭐 부모의 본국에서 생활하다가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청소년을 말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에도 뭐 외국인 부모와 함께 동반해서 입국한 청소년도 있겠죠. 그것도 중도 입국 청소년이 되고 꼭 결혼이라든지 뭐 국제 결혼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부모와 함께 동반 입국한 청소년은 중도 입국 청소년이 되겠고 또 부모님하고 상관없이 결혼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근로나 학업을 목적으로 해서 청소년기에 이제 입국한 무연고 청소년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중도 입국 청소년을 할 수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탈북 청소년도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중도 입국
부모가 있건 없든 간에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탈북 청소년은 이제 별도로 이제 이주 배경 청소년 유형의 하나의 유형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입국 청소년은 뭐 국제 결혼뿐만 아니라 외국인 부모와 함께 동반해서 입국한 경우도 있겠고, 뭐 유학으로 온다든지 근로의 목적으로 이제 연고 없이 부모님 없이 들어온 청소년들도 다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탈북 청소년, 북한 이탈 주민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집단을 의미하고 북한 이탈 청소년, 세터민 청소년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탈북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도 입국 청소년과 탈북 청소년,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 이 네 가지 이주 배경 청소년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문화 청소년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 경험입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다문화 청소년은 다문화 가족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상당히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여성가족부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은 다문화 가족 자녀의 19.2%가 다문화 가족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차별 경험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청소년들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차별에 대한 그런 경험이 굉장히 문제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부모의 출신 국가가 다르고 또 본인들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과 무시를 당하는 것. 청소년기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불안하고 심각한 심리적인 또 정신적인 그리고 어떤 신체적인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수반하게 되는데 이제 다문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앞서서 일반적인 청소년 발달의 특성에 따른 그런 변화와 더불어서 이제 또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이라는 그런 이유로 더욱더 정체성에 이제 혼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문화 적응 스트레스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 문화와 부모의 소수 문화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 자, 뭐 이중 언어도 배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또 부모님들의 다른 문화, 생활 전통 양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 그런 이제 문화적인 그런 문화적인 학습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 다문화 청소년 문제, 다문화 청소년 차별 경험, 정체성 혼란, 문화 적응 스트레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다문화 청소년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개념입니다. 자, 여러 사회 모습 중에 하나로 다문화 사회라고 하면 한 국가 내에 다양한 민족이나 인종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다문화 사회를 한 국가의 외국인 이민자 인구 비율은 그 나라의 다문화 사회 형성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 이주민 인구 비율이 5% 이상인 사회에 한 5% 이상인 국가에 대해서 다문화 사회로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4.1%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외국인 주민수가 215만 명, 전체 인구 대비 4.1%이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로 이제 진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2020년도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은 215만 명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가 169만 정도 되고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한 20만 정도 되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제 연도별 추이는 이제 계속해서 증가 추이를 보이다가 19년 이후 2020년, 2019년 이후 2020년에는 7만 명이 감소했는데 뭐 코로나 영향으로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국인 주민 수는 증가할 추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민자 집단의 적응 전략 유형입니다. 자신의 문화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유지를 하는 태도, 그걸 적극적으로 유지하려는 태도와 그리고 주류 사회에 대한 접촉이 빈번하고 긍정적일 때는 그걸 우리는 통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문화 정체성에 대한 유지하는 태도가 소극적이고 주류 사회 접촉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일 때 우리는 동화라고 할 수 있겠고, 자신의 문화 정체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유지하려고 그러지만은 주류 사회 접촉 시도는 부정적일 때는 분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신의 문화 정체성에 대한 유지 태도도 소극적이고 주류 사회에 접촉하려는 그런 것도 부정적일 경우에는 우리는 주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네 가지로 이민자 집단 적응 전략 유형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자, 세 번째 다문화 정책의 유형, 이민자 통합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아주의 모델입니다. 한 국가 내에서 공존하는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 중에서 주류 문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하는 방식이죠. 흡수 통합하는 방식, 용광로식 방식입니다. 완전히 거기 주류 사회, 주류 문화에 대해서 이민지가 가지고 있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정체성이라든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류 문화, 즉 이민자가 생활하는 곳에서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이제 동화되는 거죠. 그래서 흡수 통합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차별적 배제 모델인데요. 특정한 이주민에 대해서는 자국 국민에 준하는 공식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반면에 그 외에 이주민에게는 일시적인 체류 자격만을 부여한 채 이들을 사회 통합 대상에서 배제하고 각종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전략을 말합니다. 동아주 이 모델과 마찬가지로 차별적 배제 모델도 자국, 즉 주류 사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노동자 필요로 하는 노동자는 고용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그들에게 어떤 이제 복지 혜택이라든지 사회적인 정치적인 참여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모델이 차별적 배제 모델입니다. 자, 세 번째 다문화주의 모델입니다. 좀 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각 집단 간에 존재하는 문화적 이질성을 존중하며 이들의 다양한 언어, 문화, 종교, 민족 등을 보장해 줌으로써 사회 통합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말합니다. 즉 다양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주류 사회 그리고 비주류 사회 간에 상호 존중의 질서가 자리 잡도록 하는데 정책적 목표를 두고 비주류 사회, 비주류 집단의 문화적 사회
사회적 차이의 잠재력과 정당성을 받아들이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제시된 세 가지 모델은 뭐 한 국가에서, 한 사회에서 하나의 모델만을 적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모델을 다 같이 적용해서 이민자 통합 정책, 다문화 정책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이주 배경 청소년이란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이주 배경 청소년이라고 용어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주 배경 청소년 유형 다문화 청소년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정의는 간단히 정리하면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 간의 국제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 하고 그 다문화 가족의 자녀를 우리는 다문화 청소년이라고 한다. 자,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로 이루어진 가정의 자녀를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라고 한다. 자, 중도 입국 청소년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국제 결혼 가운데서 이제 재혼 가정 중에서 결혼 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 또 국제 결혼 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에게 재입국한 청소년, 그 외에도 이제 부모 연고 없이 본인이 뭐 유학을 온다든지 또 근로를 하기 위해서 입국한 청소년을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외국인 부모와 함께 뭐 외국인 부모 함께 우리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도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탈북 청소년, 북할 이탈 주민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청소년, 또 세터민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탈북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탈북 청소년 용어를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다문화 청소년이 겪는 문제에 관해서 학습했는데요. 다문화 청소년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자아 정체성에 대한 매우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고,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 문화와 또 부모의 소수 문화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 다문화 청소년의 문제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OX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주 배경 청소년 개념은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 제시하고 있다. 자, 두 번째 다문화 정책 유형 가운데 동화주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각 집단 간에 존재하는 문화적 이질성을 존중하며 이들의 다양한 언어, 문화, 종교, 민족 등을 보장해 줌으로써 사회 통합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말한다. 자, O입니까 X입니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다문화 가족 청소년은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자, O입니까 X입니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다문화 청소년을 끝으로 이번 학기 사이버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밖에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감기에도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